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꼬박꼬박 검진 받았는데 불과 6개월 전에 검사해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뭐가 만져졌어요. 그래서 유방암을 놓쳤다, 오진이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간격암에 대해서 혹은 중간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52만 명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추적 연구해 봤는데 중간암의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 그럼 과연 이 중간암을 찾으려면 혹은 중간암을 빨리 발견하려면 어떤 맞춤형 예방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정기검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정기검진을 하고 정상이면 2년 뒤에 국가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2년마다 하는 정기검진으로 암을 잘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중간암의 정의, 간격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일반 유방암은 보통 이렇게 2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2년 뒤에 검사를 했을 때 뭔가 혹이 있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건 이제 검진에서 진단된 그런 유방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중간암의 경우에는 2년 동안의 검사와 검사 사이에 뭐가 만져져서 이렇게 오는 거를 중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는데 이렇게 뭐 1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6개월 만에 뭐가 나타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나 이게 흔한 일일까 봤더니, 스웨덴이 30년 동안 52만 명을 추적 관찰해 봤더니 약 30%가 실제로 검사와 검사 사이에 진단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30%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기검진으로 발견된 유방암, 일반 유방암과 중간암, 우리가 스텔스 유방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유방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발견 시기가 예정된 정기검진일 2년 만에 확인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검진과 검진 사이에 뭐가 만져지거나 혹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일반 암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중간암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중간암의 경우에는 크기가 크고 림프절 전이 확률이 높은 반면에 일반 유방암은 크기가 작고 전이가 될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자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료가 수월한 양성, 호르몬 양성이 많은 반면에 중간암의 경우에는 치료가 까다로운 호르몬 음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암은 단순히 오진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더 빨리 자라고 독한 그런 별개의 암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안점입니다. 그럼 과연 왜 중간암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까?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치밀 유방인데요. 지방이 많은 유방암은 이렇게 검정색의 하얀색 암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치밀 유방은 마치 눈보라가 낀 것처럼 혹은 안개가 낀 것처럼 허옇게 보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방 자체가. 거기에 이렇게 하얀 혹이 있을 때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치밀 유방이 있는 여성은 유방암이 있더라도 잘 못 찾을 것 같은, 실제로 가장 높은 단계의 치밀 유방을 가지는 여성의 중간암 발생 위험은 최대 16배, 17배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암을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성장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이렇게 자라는 반면에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유방암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나도 위험군일까? 위험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적 요인인데요. 직계가족 중에 일반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약 2배 정도, 직계가족 중에 중간암을 겪었던 경우는 3배 정도, 또 가족이 독성이 강한 호르몬 음성 유방암을 겪었던 경우 약 3배 정도로 중간암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또 유전성 유방암 증후군, 유방난소암 증후군, 보통 브라카 1번, 2번 유전자 이상인 경우에 특히 중간암 발생 위험이 의미 있게 상승했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나도 과연 위험군일까?
생활 및 환경적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호르몬 대체요법에 사용을 하는 경우, 특히 이걸 오래 사용한 경우에 위험도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요. 첫 아이를 출산한 연령이 30살 이후에, 요즘 대부분 30세 이후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런 경우에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암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면 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그룹에서 더 늦은 출산과 늦은 결혼, 또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서양화된 스타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에 중간암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신체적으로는 치밀 유방을 갖고 있는 경우, 또 유전적으로 중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환경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혹은 늦은 출산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모두 있다라면 중간암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간암을 예방하고 중간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국가검진에서 추천하는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만 하는 그런 일률적인 검진이 아니고, 실제로 환자의 어떤 위험도, 유방암의 위험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치밀 유방, 또 가족력, 또 중간암의 어떤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유방 촬영은 기본이고 또 초음파가 보조가 되고, 또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MRI 등등을 검사를 해서, 또 위험한 경우에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맞춤형으로 환자에 맞는 검진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중간암이 발생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라는 말로 오늘 정리를 하겠는데요. 물론 중간암은 두려운 존재이지만 내 위험도를 정확히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치밀 유방을 확인해보고 가족력을 체크해보고 또 맞춤형 추가 검사를 통해서 나만의 똑똑한 유방 건강 레이더망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